내일 19대 대선 투표소 안팎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플러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짜뉴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이거 뭐 논란이 뜨거운데 가짜다 아니다, 뭐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전개 과정을. 네, 국민의당이 지난 5일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원 동료로부터 확보했다면서 한 증언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남성은 준용 씨가 아버지인 문 후보로부터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프리패스했다. 아마도 자리를 하나 빼놓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뭐 문 후보 아들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뭐 문재인을 가만뒀겠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반발해 왔잖아요. 부인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예, 이번에 민주당은 7일 기자회견을 또 열었는데요. 준용 씨의 대학원 동기인 문상호 씨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메일에서 문상호 씨는 준용 씨와 대학원 동기라는 국민의당 음성 파일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건 자신뿐인데 자신은 국민의당과 인터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은 해당 인터뷰가 가짜라고 이제 맹비난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당 관계자와 또 음성 파일 주인공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반대로 또 국민의당은 고발을 주도한 민주당의 특보단장 김태년 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문 후보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거고 저쪽 안철수 캠프 쪽 입장에서는 진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가짜 뉴스 이거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혹은 상업적 의도로 언론사 기사로 오인되도록 만들어서 퍼뜨린 정보를 이제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보와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좀 다른가요? 예, 우리가 오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제 전파되는 그런 뉴스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고도화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야 가짜뉴스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 대선 뭐 가짜뉴스 논란이 참 많은데 뭐 어떤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판은 이 가짜뉴스로 참 어지러웠는데요. 지난 2월 불출마를 선언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어떻게 보면 이 가짜뉴스의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선친의 묘소를 찾아서 참배를 했는데 이 묘 앞에 앉자마자 음복을 하는 동영상이 유포가 되면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당 동영상은 음복 장면만을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해서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수치적으로도 가짜뉴스가 참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지난 3일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일까지 이번 대선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모두 34,628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많네요. 예, 18대 대선 때 7,201건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4.8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5배 가까이 말 그대로 급증했다는 건데 가짜뉴스 만들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텐데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저촉됩니다. 어떤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그 목적이 당선인지 또 낙선인지에 따라서 양형 차이가 있는데요.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백승준 사무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을 하는 게시글이 발견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251조의 후보자 등 비방죄 등을 근거로 해서 게시글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일회성 단순 퍼나르기 같은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퍼나르기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초 생산자 말고도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예, 소위 가짜 뉴스를 퍼나르거나 SNS와 같은 그런 단체 채팅방에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 미국 대선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 가짜 뉴스가 아주 기승을 부렸던데 사례 좀 몇 개 소개해 주시죠. 이 당시 미국에서 나돌던 가짜 뉴스는 피해자가 주로 힐러리 후보였는데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또 힐러리가 이슬람 국가 즉 IS에 무기를 팔았다 등의 가짜 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이 가짜 뉴스들이 SNS에 공유가 되면서 이른바 눈덩이 효과를 일으키며 미국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엔 이렇게 가짜 뉴스를 최초 생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법이라든가 저작권법 등을 근거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포자의 경우에는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유지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설사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고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의외인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에 이 가짜 뉴스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 임박해서 이런 가짜 뉴스 펴지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대응할 시간도 부족하고 뭐 해명하기도 난감하고 참 난감할 텐데 뭐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선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돌게 되면 이를 해명할 시간도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으로선 유권자의 자율 이성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뾰족한 방법 없이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체킹을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가짜 뉴스로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뉴스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 어떤 매체에서 이런 뉴스를 또 만들어냈는지 또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타 매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꼭 뭐 선거나 정치 관련 뉴스뿐 아니라 일반 가짜 뉴스도 다 처벌받는 건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범법 행위가 되고 뭐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가짜 뉴스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들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박가영 기자였습니다.